한 개당 10배로 그냥 코믹. 마약수사 대장입니다. 먼저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 관련 수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해경청은 지난 4월 1일 0930분경 본청으로부터 옥계항에 입항하는 엘슨박에 마약이 100에서 150kg 정도 실려 있다는 미 FBI 측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대책회의, 선박 집중감시 요청, 관세청과 합동회의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2일 0630분경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2,000톤급 화물선 L호의 기환실 코프댐에서 코카인 약 1.7톤이 발견되었습니다. 선박 국적은 노르웨이이고 성수는 20명은 모두 필리핀 국적입니다. 정확한 코카인 양은 1,690kg로 8,450억 상당이며 약 5,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하선한 선원 포함 총 8명의 선원이 코카인 적재 및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 4명은 구속 송치, 이미 하선한 선원 4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인 적재 및 운반에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추적 단서도 일부 확보하여 미 FBI, DEA, 인터폴 등과 공유하며 이들 카르텔에 대한 공조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경로입니다. 해당 선박은 2월 6일 철광석 등을 싣고 페루를 출항하여 파나마로 항해 중이던 2월 8일 새벽에 페루 해안선 기준 약 30마일 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 코카인을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당진항 중국을 거쳐 4월 2일 최종 옥계항에 입항하였습니다. 4월 2일 0630분경 해당 선박이 옥계항에 입항하자 즉시 해경 59명, 관세 31명, 탐지견 2두 등 총 90명이 등선하여 선내를 정밀 수색했고 0930분경 기관실 코프댐에 은닉된 코카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코카인 전량 압수해서 동해청으로 운송했고, 자루에 들어있던 코카인 블록 1690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으며 최종 국과수로부터 전량 코카인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코카인 블록은 상표지 부착 9종, 무지 3종 등 총 12종으로 해수 유입 방지를 위해 개별 수십 겹의 비닐로 꼼꼼히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최초 자료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총 2025kg였고 자루 속 블록 1690개의 무게는 총 1988.67kg였으며 포장을 벗기는 순수한 블록 무게는 개당 1kg로 확인되어 실제 순수한 코카인 무게는 1690kg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카인 적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적재 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화방의 일부 대화 내용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선 대화방에 선원을 관리하는 카르텔, 마약을 적재하는 카르텔 등 카르텔 6명과 선원 2명이 2월 6일부터 입장을 했습니다. 이후 가담 선원이 올려준 L호의 예정 항로 사진을 보며 치킨, 즉 코카인을 실을 장소 및 시간을 정했습니다. 대화방에 올려진 L호 항로 및 선박 위치 자료 중 일부입니다.
당시 2월 8일 00시에 코카인 적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트 접선이 늦어져 실제 코카인 적재는 2월 8일 01시 17분에서 02시 38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보트에서 닌자로 불리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가담 선원이 선박 우연선미에 설치해 놓은 사다리를 타고 선박에 등선한 후 갈고리가 달린 줄을 내려 코카인 자루를 선박으로 올리고 기관실 코프댐으로 옮겨 실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담 선원들은 사전 닌자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하고 랜턴으로 선박 위치를 알리는 불빛 신호, 코카인을 숨길 코프댐 문 개방 및 개폐 등의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시한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대화방 내용에 가담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카르텔이 선장이 있다, 연락하지 마라, 제발 서둘러라 등 이들이 다른 선원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가담 선원에게 성금 2만 달러를 전달하기 위해 기관실을 방문한 코카인 운반 조직원을 촬영한 것으로 구속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코카인 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파나마를 출항한 엘호는 3월 19일 대한민국 당진항에 입항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공해, 일본 제주 사이의 건해, 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 하액을 시도했고 이후 중국 연안에서도 한 차례 더 코카인 하액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옥계항 출항 후에는 추가 하역 계획이 있었으나 사전 권고로 무산되었습니다. 코카인 하역 방법입니다. 이 또한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카르텔이 나눈 대화방의 대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가는 로프 양쪽 끝에 구명부안을 매달고 그 사이에 코카인 자루를 11자루에서 12자루씩 묶어 해상으로 내려놓으면 선박이 이를 건져가는 드랍앤 픽업 방법으로 하역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코카인 하역을 위해 기관실 상부에 숨겨놓았던 구명부안, 자기점화 등 GPS, 로프 등도 압수했습니다. 끝으로 전체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카르텔 C는 엘로 선원들에게 보스로 불리는 인물로 선원들에게 지시해서 코카인을 운반하는 총책으로, 중남미 카르텔 T는 일명 닌자들에게 지시해 코카인을 L호에 적재한 카르텔 총책으로, 동남아 카르텔 M은 C와 T를 연결해준 인물로, 중남미 카르텔 L은 C 및 T와 연락하며 코카인을 수거할 마약상을 연결해주는 인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이들이 있던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원 8명 중 하선한 선원 4명을 포함 총 5명은 처음부터 코카인 적재에 가담한 인물이고 이후 공범들의 하선으로 혼자 남게 된 선원이 코카인 하역을 위해 다른 선원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이에 응한 선원, 제안을 거절했으나 선장 등에게 코카인 적재 사실을 숨긴 방조 선원 2명 등 총 4명의 선원은 모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되고 지금 있으신 대학원들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제가 지목해서 소속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선해서 도주한 선을 파악되었는지. 네, 선원 4명은 지금 하선한 선원 4명은 신원을 모두 특정한 상태고 지금 모두 자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4명은 한국이 아닌 내국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국에 지금 이제 출국했습니다. 자국으로. 나라인지 정확히 필리핀입니다. 예.
예, MBC. 네, 아까 마약 카르텔 6명을 쫓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6명이 동남아 카르텔과 중남미 카르텔 합산한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상으로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총 6명으로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마약 코카인 양이 1960kg라고 되어 있는데 또 2.10kg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합니까? 1690kg입니다. 개당 1kg, 1690개. 예, 1690개. 예, 맞습니다. 예, SBS. 선박이 철광석을 실었다고 했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그 당시에 탑승했던 선원은 몇 명이지? 그 선장이 지금 여기 8명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선장의 역할이 뭐였는지 혹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코카인 종류가 12종류라고 했는데 이게 분류 혹시 기준이 뭔지 뭐 성분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뭐 효과가 다른 건지 좀 아십니까? 성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코카인이고 포장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포장지로. 종류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순수한 다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이고 이 배의 승선원은 총 20명입니다. 20명이고 회사 정책에 따라 가지고 6개월이나 8개월마다 선원을 교체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 코카인 적재 당시 선장은 이미 하선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항했을 때는. 그리고 2월 5일 날 페루에서 가담자 한 명이 하선했고 3월 21일 날 당진항에서 3명이 하선했습니다. 총 가담자 5명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1명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이 1명이 하역을 위해서는 추가 선원들을 가담시켜야 했습니다. 선장이 언제 하선했다고요? 예, 선장은 3월 21일 당진항에서 하선했습니다. 네, 질문 좀 하나 가장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게 적발이 안 됐을 뿐인데 또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근해 공해상에서 이런 마약류가 이렇게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국제 수사에서도 좀 의심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가는 화물선에 이런 마약들을 이제 밀반이 파려는 시도가 지금 적발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조직도에는 우리나라 쪽하고는 지금 아무 연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사가 아닙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지금 총 4회에 걸쳐서 여기 총 4회에 걸쳐서 아시아 마약상 여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근해로 해가지고 이제 하역을 시도를 총 4차례 했습니다. 4번. 4번을 한 상태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로 막상 이제 바로 유입되지 않더라도 이 인접국으로 유입이 된다면 저희 나라도 과연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답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해상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하역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 말고도 다른 화물선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발됐으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저들을 수사하다 보면 그 전에도 시도를 했을 가능성 또는 뭐 우리나라 꼭 안 들어왔더라도 우리나라 공해상에서도 이 하역을 뭐 해서 마약을 유통할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나요? 일단 이 대상 선원들 해가지고는 저희 이번에 적발된 게 처음이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서 보시면 그 하역을 할 때 선원이 묻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깔아앉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 지시하는 카르텔은 아니다. 깔아앉지 않는다. 이런 걸 정황을 봤을 때는 여러 차례를 그냥 시도한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이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만 더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책들이나 그 수뇌부들은 지금 다 사실은 수사가 되지 않고 지금 검거된 사람들은 거의 단순 가담이나 폭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거된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운송 선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 지금 검거돼서 구속된 사람들은 그 배에 그냥 선원들이 그러니까 단순 가담의 거의 저기가 아닌가? 거기 마약특별관리법이나 특가법에 보면은 마약을 소지, 운반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체적인 어떤 범죄 구성 중에 그러면 말단에 있어서 그 위에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거는 지금 FBI하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질문하실 때 그 마이크하신 그 얘기는요, 마이크를 밀도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마약 카르텔이 동남미 카르텔인데 얘네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해당 범죄 수법은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왔댔잖아요. 그 더 근접한 지역에서 하는 확률이 높은데 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군에다가 동치기 수법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거는 좀 파악이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 항로상에서는 경로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이. 아까 그 SBS 주재근 선배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최종 그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그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옥계항 이후는 페루였습니다. 다시. 예, 돌아가야 하니까 이 삼국 중에서 아시아 쪽에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저희 나라나 일본이나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점까지 저희가 염두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예, 저기에 나와 있는 동남아 카르텔이 혹시 국가는 어디로 좀 추정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 지원 발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시아 마약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요거는 국가가 특정이 아직은 안 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하역, 그러니까 반출을 시도했을 때 그 4차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접선한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직은 선박은 특정을 하지 못했고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지금 공유를 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압수한 저기 그 2톤 가량 그 마약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보관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협의해서 폐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소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1심 정도 재판이 이제 끝나면 그런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별도의 이제 의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폐기는 소각을 하는데 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 다음 강원도 이번 수사 결과도 4명이 이제 구속 송치되는데 그 중에 2명이 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사가 사실상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검찰하고 지금 협의해서 지금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외교부 그리고 당사국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 공조를 지금 요청을 해놨고 인터폴에 적극 수배를 해놓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더 이상 할 그런 사실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적색 수배 외에 지금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FBI하고도 지금 협력해서 그냥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미국 FBI 첩보 입수에서 수사 진행됐잖아요. 미국 FBI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시점 그리고 방법 이런 것 중에 밝히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FBI 첩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정보자원 가지고는 사실은 이 마약을 적재한 선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걸로 지금까지 취재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 뭔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나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돼야 이런 마약 유통 범죄를 조금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해경청뿐만 아니고 관세청 또한 미국 FBI 아니고 HSI 같이 해가지고 뭐 매년 주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첩보가 없었으면 뭐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뭐 발견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긴밀한 유대 관계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협력을 많이 해서 이런 사례를 더욱 많이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관 쪽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김용국 수사관입니다.
방금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김종우 수사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FBI뿐만 아니라 그 CBP, HSI 이런 국토안보부터 해가지고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현재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거야 뭐 정보 강국이고 이러니까 초강대국이고 하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 뭐 한미 관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여기도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마약 관련된 정보나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원들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쌓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보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어떤 걸 좀 고려하고 계시다거나 이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과세청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박부터 사람까지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자체 정보 분석해가지고 적발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계속 정확하게 이제 최대한 선별 작업을 잘해서 실제 마약 선박이나 뭐 마약을 휴대해가지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정보 분석하면 앞으로도 자체 적발할 수 있는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십니다. 예, 유시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기 코카인의 마약 뭐 시가를 1조 원어치 정도로 이제 그만의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에 쓰였는데 지금 오늘은 일단 이 금액적인 부분을 일단 빠졌더라고요. 혹시 이게 약간 추산치가 좀 달라진 겁니까? 금액은 8,450억 원 상당입니다. 이게 거기 법무부 월간 동향에 보면 검찰에서 발간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매가 그람당 50만 원 이렇게 이제 코카인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시중에 유통되면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예, 11시 이런 마약 운송 방식이 좀 흔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인가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중남미 쪽에서는 드라이빙 픽업 방식이 가장 흔한 방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이 되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뭐 짐을 싣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원래는 이 벌크선입니다. 화물선이 벌크선인데 철광석 등을 싣고 우리나라 당진항에서 일부 하역하고 중국에서도 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선으로 와서 옥계항에서 시멘트를 실어가지고 페루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예, 저 그 기존에 2명을 우선 구속을 하고 추가로 이제 2명을 이제 구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 2명은 뭐 어떻게 좀 어떤 방식으로 혐의가 적용됩니까? 저희가 이제 총 5명 가담 선원 중에서 이제 다 하선을 해버렸습니다. 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하역하는 방법을 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혹시 이제 선원들한테 이제 가담 여부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가담한 선원이 없느냐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집중 조사한 결과 이제 2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밝힌 사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명의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을 보고 너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보통 IMO 규정을 보면 500톤 이상 외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신속하게. 그 규정을 위반하고 얘들이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하니까 이게 이제 알리지 않고 숨긴 겁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들의 이제 코카인 소지를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인데 초기에 이제 검찰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아까도 저희가 한테 지적했듯이 알리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줄어드니까 이런 선원들을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방조본부는 법률 의율 해서 구속 성취했습니다. 추가 조명 강조. 네, 맞습니다. 예, MC.